MNAV 지표가 뭐 1.2가 된다라고 하면은 30%에 이제 20%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약 한 50 몇 프로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장에 오면은 MNAV가 1에 붙어 있거나 1보다 낮은 이런 DAT 회사를 사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디지털 부업으로 돈을 버는 채널 코인부업 연구소입니다. 오늘 엄청 놀라운 소식이 떴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한국인이 2025년에 비트마인 주식을 무려 14억 달러어치를 매수했다라는 속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비트마인은 톰 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 JP모건에서 주식 전략을 수년간 담당을 해온 분이 이제 회장으로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더리움을 모으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죠. 대표적으로 이제 김승호 회장님도 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김승호 회장님이 남기신 트윗을 보면은 최근 한 주식을 40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톰보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고 하는 톰이 바로 비트마인의 회장인 여기 톰 리입니다.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은 최근에 비트마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셔서 11월 기준으로 115만 주를 벌써 확보했다고 하시네요. 김승호 회장님은 이제 스노우폭스라고 하는 회사를 엑시스를 하신 분이시고 돈의 속성, 사장학 개론과 같은 서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최근에는 또 팔란티어 투자자로서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회장님이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승호 회장님은 비트마인에 대한 뱅킹 모델 시나리오를 이제 트위터에 한번 올리셨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더리움이 $10,000가 되면은 비트마인은 저축은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과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하면서 이제 약간 은행처럼 성장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1단계로 보셨고,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이더리움이 $50,000가 되면은 투자은행이 될 거다, 비트마인이. 그래서 파생상품, 뭐 채권 발행, 자체 스테이블 코인, 결제 정산,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리한 이제 스케일업이 가능하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관련된 투자은행이 하는 그런 업무들로 확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이 $100,000가 되면은 단순 기업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국가급의 영향력을 보유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은행, 투자은행, 중앙은행 이렇게 뱅킹 모델 시나리오를 이렇게 추측해 보신다면서 심심해서 이제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주가는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연간 전망을 좀 말씀드리면서 DAT에 대한 좀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MNAV라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보다 크면은 프리미엄, 비싸게 주고 사는 거고 MNAV가 1보다 낮으면은 저평가 또는 시장에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마인과 같은 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높은 이제 프리미엄을 받다가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빠진 것보다 비트마인 주가가 훨씬 크게 빠진 이유는 이제 MNAV라고 하는 지표가 빠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AV가 1보다 클 때는 좀 이러한 장점이 있고 1보다 낮을 때는 단점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1보다 너무 컸다. 그래서 이 MNAV 지표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를 좀 살펴보면요. 지금 NAV가 1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가 전혀 아니고요. 비트마인이 이제 좀 적정가에 와 있다라고 지표 기준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쭉 상승하면서 시장에 불마켓이 오면은 비트마인의 MNAV가 더 올라갈 겁니다.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30%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MNAV 지표가 뭐 1.2가 된다라고 하면은 30%에 이제 20%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약 한 50 몇 프로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장에 오면은 MNAV가 1에 붙어 있거나 1보다 낮은 이런 DAT 회사를 사면은 레버리지 효과를 얻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비트마인의 IR 자료를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이 IR 덱을 구하게 됐는데요. 직접 원문을 읽어보고 싶은 구독자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마인은 크게 이제 4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현재 금융시장이 1971년 근본이제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금융권의 변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래서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가치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마인은 DAT를 통해서 전 세계 이더리움의 5%를 점유를 하고 이더리움 생태계 가치를 키워서 주가를 더 높이겠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과거에 1971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의 달러가 원래는 금에 연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고 싶어가지고 금과의 연동을 깨버렸습니다. 근본위제를 이탈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합성 달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합성 달러가 뭐냐면은 이제 그 달러 자체로 다양한 자산들과 이제 연결이 되고 이제 페트로 달러와 같이 석유에 결제하는 때 달러가 쓰인다든지 금융시장에 쓰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합성 달러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이제 크립토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짚은 점은 월스트리트와 AI가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법안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얼마 전에 통과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SEC 프로젝트 크립토인데요. 이게 SEC 의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통금융자산의 온체인화, 그래서 RWA랑 연결이 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ACCNG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VC는 AI 에이전트의 신원증명, 마이크로 페이먼트, 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블록체인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2026년 시장 전망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더리움은 현재 금융 시스템이 재구축되는 핵심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톰 리는 이더리움의 가격을 이더리움 비트코인 가격 비율로 좀 산정을 했는데요. 톰 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오른 거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덜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 만큼 이더리움이 올라준다고 한다면은 이더리움의 공정 가격은 12,000달러에서 22,000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자로 이제 네 번째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5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유한 이더리움의 가치 대비 프리미엄을 비춰서 주식 발행. 이 말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MNAV 있잖아요. 이게 1보다 크면은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NAV가 1.5배를 받고 있다고 치면요.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100억 원어치를 들고 있는데 회사의 시가총액이 150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15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이더리움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MNAV 지표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MNAV의 장단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지분 희석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과 기초자산에 내재된 변동성을 수익화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DAT 회사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변동성이 큰 것을 옵션을 통해서 주식 연계 증권가 같은 걸로 만들어서 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추가적인 투자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옵션 프리미엄을 이제 좀 판매를 한다든지 다양한 금융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업,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통해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해서 또는 본업을 활용해서 버는 돈으로 이더리움을 더 사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스테이킹 보상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더 사겠다.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더리움을 이제 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MNAV가 1에 근접한 회사를 아예 사버리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비트마인의 MNAV는 1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사버리면은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버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게 5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은 비트마인은 확실히 그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스트레러지인데 이 스트레러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차트나 도표에서 스트레러지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 이더리움 DAT 기업은 크립토 인프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은 스테이킹을 통해서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를 하고 있다. 단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 이제 좀 더 어필을 하는 점이고, 그 다음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제 또 매출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스테이킹은 또 네트워크 보안이 강화되는데 활용이 된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보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프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어필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마인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김승호 회장님도 많이 들고 있고 굉장히 장기 투자의 시각으로 이 회사를 보고 있고 지금 MNAV 같은 것도 거의 1에 가깝게 근접하게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더리움 불마켓이 왔을 때 이 비트마인을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부업과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에 꿀팁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의 조언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직접 분석도 해보시고 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